이렇게 국가의 땅 국어 40평을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6평을 쓰고 있게 되겠죠. 실제 이 주택의 가격은 1억 4,400만 원일까요?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서 장기 숙박이나 에어비앤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요? 경매에 있어서 가장 크게 돈을 벌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법원에서 경매를 시작하게 되면 감정평가사님이 부동산의 가격을 측정하기 위해서 감정을 시작하거든요. 정확하게 감정을 하지 않을 때 그때 드라마틱한 결과를 항상 만들어내는데, 거래가 잦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실수할 일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주변에 공인중개사님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KB부동산을 통해서 실제로 실거래가가 얼마인지도 쉽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감정평가 금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하지만 토지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거래되는 횟수도 적고, 바로 옆에 있는 땅이 비싸게 팔리기도 하고, 바로 옆에 있는 상가가 1억, 2억 더 비싸게 팔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와 상가 같은 경우에 감정평가 금액이 100% 옳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이 먼저겠죠. 이번 시간에는 김천시에 있는 주택을 같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토지 면적은 약 46평, 건물 면적은 43평 정도 되고요. 감정평가 금액은 1억 4,400 정도 돼요. 이 금액이 적당할지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게 되면 2023년 1월에 1억 2천만 원에 거래가 되었고요. 1년 반 전에 1억 2천에 거래된 이 금액이 적당한지 한번 판단해 보면 되겠죠. 제 생각에는 감정평가단이 감정한 1억 4천이라는 금액이 너무 싸거든요. 외관으로 보더라도 1억 4천보다는 좀 비싸게 보이지 않나요? 이 영상이 끝날 때쯤에 이 주택이 얼마쯤 될지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할게요. 2020년 8월 로드뷰를 보게 되면 그냥 평범한 시골주택 같죠. 하지만 감정평가단님이 촬영한 지금 현재 주택과는 모양이 많이 다르잖아요. 등기부등본에서 2023년 1월에 거래가 됐다고 했었잖아요. 2달 뒤에 바로 공사를 시작했거든요. 이렇게 펜스를 치고 천막을 가린 후에 공사가 진행된 걸 보이시죠? 1억 2천에 주택을 매매하고 리모델링을 통해서 주택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거든요. 펜스를 치고 천막을 가리면서 리모델링을 했다는 거는 외관만 바꾼 건 아니고 안에 있는 인테리어까지 모두 바꾼 것처럼 보이진 않으세요? 만약에 안에까지 다 전부 다 바뀌어 있다면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한 1억 4,400보다는 더 되지 않을까요? 이 주택을 리모델링이 된 상태를 감정평가를 했는지, 리모델링이 되지 않은 상태를 감정평가를 했는지를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감정평가사님 입장에서는 건축물 대장을 기준으로 건물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변동 내역을 확인해 보게 되면 76년 12월에 준공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이 이후에 건축물이 변동된 게 건축물 대장에 등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감정평가사님은 증축일인 1976년 12월을 기준으로 건물 가격을 산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물의 가격을 4,579만 6천으로 감정했어요. 이 건물 가격 4,500만 원이 적절한지 한번 보면 되겠죠? 감정평가사님이 찍은 사진을 한번 같이 볼까요? 건물을 리모델링한 지 2년이 지난 건물같이 아주 새 거고, 건물의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이죠? 건물의 내부를 살짝 볼 수 있는데 어떤가요? 건물의 내부도 이쁘죠? 이 정도면 건물 안에 인테리어도 새 거로 다 바뀌어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화장실도 전부 다 새 거로 바뀌어 있을 것 같고, 방도 인테리어가 아주 잘 돼 있을 것 같아요.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하신 4,500만 원이 저렴해 보이진 않으세요? 하지만 여기서 끝나진 않아요.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땅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시골집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필지를 정확하게 쓰는 것보다 남의 필지를 넘어가서 건물이 있기도 하고, 아니면 나라의 땅을 쓰기도 하거든요. 이 경매물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 필지를 한참 더 벗어나 있거든요. 남의 땅을 써도 괜찮은 건지, 만약에 남의 땅이 넘어갔다고 하면 건물을 부셔야 되기도 하니까 어떤 상황인지를 보면 좋겠죠. 한번 얼마나 넘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쉽게 설명드리면 이 주택이 쓰고 있는 46평 이외에 파란색 부분 40평을 더 쓰고 있는데, 이 파란색 부분 40평, 이건 어떤 누구의 땅일까요? 토지이용 계획을 확인해 보게 되면 지목이 국어이죠. 예전에 작은 도랑 같은 경우는 국어라고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도로를 이용하거나 나라의 땅이거든요. 이렇게 국가의 땅 국어 40평을 공짜로 쓰고 있으니까 실제 이 주택 같은 경우에 46평을 쓰고 있는 게 아니고 86평을 쓰고 있게 되겠죠. 감정평가사님이 감정했던 건물의 가격은 97년을 기준으로 감정했기 때문에 인테리어가 끝난 지 2년이 되지 않은 가격을 반영하지 않았겠죠. 실제 이 주택의 가격은 1억 4,400만 원일까요? 훨씬 더 되겠죠. 그러면 이런 주택을 사서 어떻게 수익을 내면 좋을까요? 깔끔하게 인테리어가 되어 있는 주택을 낙찰받아서 장기 숙박이나 에어비앤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바꾸면 어떨까요? 경매 물건은 항상 1차 때부터 꼼꼼히 보셔야 하고요. 물건을 정확하게 보고 수익을 어떻게 낼지까지 판단하신다면 아마도 100% 이상이 낙찰될 가능성이 높겠죠. 이렇게 지역에 있는 숨은 보석을 찾는 것이 경매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익률을 판단해서 낙찰받을 수 있다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전국에 돈이 되는 토지와 상가를 낙찰받고 싶은 회원님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토지 상가반을 신청해 주시면 저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